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큰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천만 원으로도 인생을 바꿀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소액 투자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몇 천만 원 들고 동네 부동산이나 아니면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게 된다면 주로 이런 상품을 보게 될 겁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외곽 지역의 구축 아파트, 지방 아파트 등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들 주택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매값 대비 전세값이 높다는 거죠. 자, 전세가율, 매매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나타내는 이 전세가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전세값은 현재 거주 가치를 나타나게 되죠. 내가 2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어느 정도 목돈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전세값에 나타납니다. 매매값은요, 거주 가치에다가 미래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높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 그만큼 더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왜? 미래 가치가 적기 때문이죠. 반면에 전세가율이 낮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게 책정되어 있더라, 그것이 앞으로 더 비싼 아파트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기도 합니다. 강남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까요? 매매값 20억입니다. 전세값 10억이에요. 차액 10억은 미래 가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낮은 거는 투자 수요가 많다는 뜻이 되고요. 또 하나, 전세가율이 낮은 것은 황금성이 좋다는 뜻도 됩니다. 왜? 실소유자, 투자자가 같이 사니까. 마지막으로 전세가율이 낮은 거는 장기 보유하면 좋다는 뜻도 돼요. 왜? 미래 가치가 좋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로 알아보게 되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은 특징이 무엇이다? 황금성이 낮은 자산이고 투자자 유입이 적은 자산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자 유입이 확대되는 금리 인하 시기에 상승이 늦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마지막으로 장기 전망이 어두운 자산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 결과는 되게 좋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서 성공한 사례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소액 투자로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양을 통해서. 자,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요즘 전액 대출해주죠. 그리고 잔금 30%입니다. 자, 계약금 10%,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채택하는 게 요즘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국룰이죠. 자, 그러면은 나는 계약금 10%만 있으면은 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잔금 때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잔금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전세 보증금을 두고요. 부족한 조금은 내가 신용대출 통해서 확보하면 됩니다. 또는 내가 입주할 거면은 잔금 대출 받으면 되는데 분양가 기준으로 잔금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주변 시세가 올랐다면 그 오른 가격 대비 대출해주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입주 못하는 상황은 잘 없습니다. 그럼 5천만 원이라는 자금이 분양시장에선 적지 않은 금액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존 주택 살려 그러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상품을 사야 되지만 분양시장에선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투자자가 유리한 게 추첨제 도입이 확대가 됐습니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전용 84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물량이 60%나 되고요.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물량이 100%입니다. 4인 가구나 1인 가구나 똑같은 기회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1인 가구 2030 세대가 청약 당첨이 굉장히 많이 된 이유, 이런 분양권의 장점을 알고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청약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자, 분양권 소액 투자 5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는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기 신도시요. 두 번째는 전용 59제곱미터 미만의 초소형 면적의 민간 분양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2기 신도시입니다. 요즘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용인 플랫폼 시티 12억이 너무 이게 임팩트가 컸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10억, 11억 분양 아파트가 싸 보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무엇이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강남 상구와 용산구 그리고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운정지구, 동탄 신주거 문화타운,
검단 신도시 같은 곳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주변 시세와 관련 없이 감정평가받은 토지 금액과 그리고 기본형 건축비 여기에 가산비를 더해서 분양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왜 2기 신도시를 넣어야 돼요? 자, 호재가 있으니까요. 파주 운정지구 GTX A노선 개통 예정이죠. 그 교통 오지에 강남을 접근하는 지하철이 단계적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고 당장 내년 말 정도면은 지하철 타고 서울역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자, 동탄 신주거 문화타운도요.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동탄 전체가 핫해요. 아니, 경기 남부 전체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왜? 삼성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 지역에 거래량 많은데 보면은요. 용인시 수지구하고 이제 화성시 이 두 개 지역은 반드시 상위권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동탄 신주거 문화타운에서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검단 신도시도요. 호재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 5호선하고 GTX D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 검단 지역이 인천에서는 그래도 서울에 가까운 쪽 대형 신도시인데 그동안 교통대책 하나 없이 워낙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가 이게 한꺼번에 도입될 가능성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역교통대책이 더욱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져요. 신도시는요. 서울의 주요 도심 지역이 얼마나 빨리 접근에 따라서 가치가 평가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도입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그동안의 검단의 안 좋은 이미지는 지우셔야 돼요. 자, 게다가 2기 신도시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시합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국평 기준 4억 8천에서 5억 초반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투자금은 계약금 10%면 끝이에요. 4,800만 원에서 5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중간에 이자 납부하지 않나요? 중도금 이자 후불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공될 때까지 큰 부담이 없이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검단이나 운정 같은 데 3억대 분양 시작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죠. 옛날 가격은 빨리 잊으셔야 돼요. 왜? 땅값은 올라가고 건설비도 같이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 올라가는 거 감안해서 바뀐 환경에서 다시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요. 현재에선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준이에요. 또한 2기 신도시는요. 수요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청약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2기 신도시에서는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미분양의 무덤이다. 야, 이번에 검단 마이너스 P 나오는 거 봤지? GTX 이번에 착살나는 거 봤지? 야, 이들 지역은 별로 안 좋은 곳이다. 그것이 청약 결과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을 많이 생각한다면 무주택자는요. 앞으로 바뀔 가능성,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호재가 있네. 투자금 5천만 원밖에 안 되네. 완전 꿀이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지역의 청약 경쟁률을 볼까요? 동탄 금강 펜테리움 6차 특별 공급 경쟁률 1대1 나왔는데 일반 공급 평균 경쟁률 9대1 나왔죠. 동탄 파크리스는요. 특별 공급에서 미달 나왔는데 일반 공급에서 7.76대1이 나왔습니다. 또한 검단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3차는요. 이제 일반 공급에서 미달이 나왔는데 무순위 접수에서 무려 두 자릿수 30대1 경쟁률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투자자와 실수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2기 신도시가 여전히 기회가 있고 투자 목적이면 2기 신도시를 우선적으로 보라는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초소형 면적입니다. 자, 얼마 전에 광명자이 더샵 포레나 분양했었는데 39 타입, 49 타입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전체 696세대나 됐습니다. 청약 경쟁률 당연히 저조하죠. 자, 근데 그 전에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엄청난 물량을 쏟아냈던 거 기억나시죠? 29 타입, 39 타입, 49 타입 이 복도형 아파트를 무려 2,000세대 넘게 쏟아냈습니다. 앞으로도 초소형 면적에서 공급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 그럴까요? 작으니까 싫어한다는 겁니다. 요즘 청약 대기자 보면 희망 면적 대부분 전용 84제곱미터예요. 59제곱미터도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작은 22평, 18평 안 들어가죠. 청약 대기자가 큰 면적을 선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외면하면서 유주택자가 넣으면 붙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소형 면적이 수요는 꾸준해요. 왜냐면 고소득 1인 가구,
왜냐면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 거주하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원룸 오피스텔에서요, 거실 하나만 나오는 1.5룸만 돼도요, 월세가 100만원부터 시작이에요. 만약에 제대로 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들어가려면요, 월세가 150부터 시작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보다 그냥 대단지 커뮤니티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더라. 그래서 여고 수요 꽤 많이 있어요. 신혼부부도 이런 면적에서 많이 시작하고요. 또한 고령자 부부들도 많이 접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초소형 면적 예상보다 수요가 많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초소형 면적은요, 월세 목적의 투자로도 굉장히 적합하다는 거죠. 자, 헬로시티 39 타입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 여기 복도형 아파트 18평짜리 분양가 4억 1천만 원이었는데 얼마까지 올라갔다? 12억 9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근데 최근에 8억대까지 떨어졌다가 회복해서 현재 10억 8천만 원 수준이죠. 복도형 아파트도요, 일반 아파트 가격 상승할 때 동일하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황금성도 나쁘지가 않더라. 그래서 분양 단계에서는 최약자들이 선호하지 않아서 내가 쉽게 당첨될 수 있고, 투자금도 적지만요, 향후 나한테 큰 보답을 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소형 아파트, 만약에 지하철도 가깝고 대단지에서 쏟아진다면 남들이 외면할 때 잡으셔서 기회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가지 분양 전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생을 바꾸기 위해선, 투자를 하기 위해선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쇼킹 부동산 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상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